블랙락 현물 ETF. 이게 제 생각에 내년 한 3, 4월 정도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그러니까 2024년 한 4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반감기랑 맞물려 가지고 버프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네요. 오늘은 좀 이야기할 게 꽤 많은 것 같아서 좀 바쁜 와중에 방송을 켰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차트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트코인 차트 먼저 좀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 정도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개의 라인을 설명드렸었죠.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지면 되게 큰 기회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라인을 지켜냈어요. 네, 보시다시피 깨지 못했습니다. 네, 요 라인. 네.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서 24.8K 뭐 대략 요 정도 되는 선인데 여기는 지지를 다 받았어요. 네, 깨지 않았습니다. 이게 깼으면 진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다행히 잘 지켜냈습니다. 이게 깨졌으면은 한 19K까지 갈 가능성도 있었어요. 뭐 한 요쯤에서 받쳐주거나 하여튼 이게 깨졌으면 한 여기 정도에서 네, 주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텐데 안 왔죠. 기회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가 요 정도 되면 되게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때 뭐 비트코인 한 1.5개 정도 더 샀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더 샀습니다. 사실 알트는 솔직히 지금 현 시점에서 추천하진 않아요. 너는 사놓고 왜 추천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차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게임에 빠져가지고 좀 샀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예뻤는지 이따가 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그 단톡방이 있어요. 뭐 리딩방은 진짜 절대 아니고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딩방은 진짜 절대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커뮤니티 가시면 리딩방은 아님 주의 써 있잖아요. 네, 여기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코드는 네, 10만원으로 1억 만들기니까 네, 10 하고 1만, 그러니까 1만 만원이 1억이잖아요. 1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네, 코드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당연히 무료고 특별한 걸 기대하면 네,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서로서로 그래도 좋은 자리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뭐 각종 코인과 관계된 뉴스들 네, 이런 것들 서로 정보 공유 많이 하니까 좀 이상한 방들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되게 건전하고 안전한 네,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기 위한 모임이니까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계속 꾸준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톡방에 제가 그 좋은 자리가 나오면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오면 방송으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자리가 나오면 내가 사기 바빠가지고 방송 키고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톡방에다가 그냥 캡처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판단은 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공유를 해드린 건데 뭐 판단은 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오토 버튼이 있었는데 트레이딩 뷰에서 오토 버튼이 없어지고 여기로 오토 버튼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처음에 키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때 A 버튼, 오토 버튼 한번 딱 누르면은 네, 정렬이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걸 높낮이를 조절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더 좀 잘 보입니다. 스크롤을 하면은 옆으로 넓어져요. 네, 트레이딩 뷰 이거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오토 버튼을 만드는 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고 차트 세팅 써있죠. 이거 누르시고 눈금에서 요거 나오죠. 스케일 모드 A 및 L 언제나 보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안 보임으로 기본이 돼 있을 거예요. 언제나 보임으로 네,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A와 L이 생겨요. L은 로그고 A는 오토 버튼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트에 맞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하여튼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새벽 2시에 이때 저는 이게 코인나우라는 어플 써가지고 좋은 가격이 오면 저를 깨워줍니다. 이렇게 밤잠을 설치는데 네, 이게 코인나우거든요. 뭐 무료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광고 제거하기 위해서 2만 원 썼는데 2만 원 쓰면 평생 무료인데 저는 뭐 한 20만 원 이상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거를 쓰는데 시세를 다 알려줍니다. 알림을 설정하면 돼요. 뭐 어느 거래소에 어느 코인 뭐 얼마에 알려줘라 하면은 알람이 막 울려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깨워서 네, 알려줍니다. 역시 이때도 알람이 울려서 깼죠, 제가. 예, 보시면 요때 15분봉 상다가 나왔어요. 그죠? 시세는 이렇게 떨어졌죠. 가격은 떨어졌는데 RSI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톡방에 보시면 그러니까 뭐 상다 나온 것 같아요, 하다 나온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게 과매도 구간엔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된 다음에 요런 게 상다이지, 이 안쪽에서 막 변화가 있는 거는 뭐 요런 거는 상다 아니에요. 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얘는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여기도 RSI 올라갔고, 이거는 떨어지고 이건 올라가고,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요때 상다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다 뜨고 나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위기상 상다가 뜰 것 같더라고요. 상다가 뜰 것 같은 건 어떻게 아냐, 또 뭐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제가 한 요맘때쯤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한 이쯤에서 요쯤에서 알려드렸어요. 그죠? 여기 하락하면 상다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상다 예견이죠, 예견. 이렇게 예견을 해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3번 얘기하면 2번, 4번 얘기하면 3번, 뭐 요 정도로 한 60-70% 확률로 걸릴 것 같다 하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상다가 걸리면 당연히 포지션 들어갔죠. 오르는 듯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코딱지만큼 먹고 빠지진 않거든요.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조금 오른다 싶었는데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요 정도 빠져서 가면은 그냥 뭐 더블 상다 걸리는 거니까 더 좋은 건데 쭉 빠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빠졌죠. 네, 이렇게 많이 빠지면 RSI가 더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상다가 잘 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면은 RSI가 더 많이 빠져요. 이러면 상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상다가 깨진 거죠. 그러면 하락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쭉 빠진 거 보고 말아 올리면 괜찮은데 이대로 하락하면 상다 깨진다. 그러면 추가 하락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5분봉이죠. 15분봉 15분봉이 끝나기 전에 다행히 엄청 열심히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복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더블 상다가 걸리게 됐죠. 네, 여기서 복마감이 되면서 RSI가 오히려 더 높아졌죠. 네, 이러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상승이 다시 최근에 뭐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이거 뭐 조금 오른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25,300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1,500불 올라왔어요. 1,500불. 지금 3만 불도 안 됐는데 1,500불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5% 네,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꽤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자리였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사실 안 돼요. 아시죠? 왜 안 되냐면 상다가 보이는 거를 컨펌 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다가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다가 나온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아 올렸으니까 이제 상다 컨펌이 났잖아요. 더블 상다가 컨펌 났으니까 이제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매매하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일단 팔아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했다가 다시 상다 컨펌 나는 거 보고 여기서 재차 진입하는 게 정석이죠. 네, 이렇게 다시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 이익을 먹고, 파는 것도 매물대를 보고 팔아야죠. 여기서 들어갔다고 무작정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대략 보면은 한 요 정도 넘어가면 이제 매물대 상단에 걸리는 거잖아요. 매물대 상단에 걸렸을 때 일단 반익절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한 여기 정도 26,200 정도 되겠네요. 한 26.2K 정도에서 반익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또 일부를 팔 텐데, 근데 여기서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는 파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완전 본절을 요 자리에서 했다면 최상인데, 뭐 저도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스케줄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때 수익 실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숏을 잘 못 쳐요. 숏고자입니다. 숏은 잘 못 치고 저는 롱충이에요. 롱충이.
숏이 들어갈 게 진짜 저번에 숏으로 한번 먹었잖아요. 네, 숏으로는 근데 잘 못 먹어요. 숏으로 먹은 것도 뭐 1배 숏, 3배 숏막 이렇게밖에 못 칩니다. 저배로 그냥 조심조심히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건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 좀 일부를 팝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죠. 숏은 잘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여기서 숏 들어갔으면 좀 수익 받겠지만 이게 뭐 큰 수익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지금은 어쨌든 뭐랄까 침체를 벗어나고 제 느낌에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타이밍에 숏을 치는 게 좀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요때 한 15K부터 여기가 찐 저점이죠. 15K 15,400인가 15,500 뭐 요 정도가 진짜 찐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요때 좀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이건 일봉이라서 다이버전스가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시간봉으로 좀 볼게요. 12월 말 정도 되죠. 이게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걸로 하면 좀 빨리 가요. 아, 이게 제가 유료 회원이 아니라서 안 해주나 보네요. 뭐 4시간 봉으로 보죠. 뭐 유료 해도 되는데 잘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4시간 봉으로 보면 되죠. 뭐까지 거. 그죠? 여기 보면은 되게 좋은 자리가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정확하게 나오네. 제가 예전에도 톡방을 저희 수강생분들의 그 유료방이었죠. 네, 유료로 그것도 스터디방이었는데 그땐 유료로 했었어요. 요 자리 나왔을 때 여기 좀 되게 좋은 자리다 해서 이때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다음에 바로 오르진 않아서 좀 기었죠 많이.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자리이긴 했죠. 네, 요 자리 때 요럴 때 저는 되게 많이 샀었어요. 전 다이버전스 주로 보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상다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4시간 봉 상다잖아요. 이거는 추세가 크게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침체가 끝나고, 네, 사실 여기도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상다가 걸렸는데 여기서 또 하락하는 거 보고 이때 좀 왜 이러나 했는데 또 상다가 걸리는 거 보고 이때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때 비트코인을 한 3개 정도 모았어요. 3개 정도 모았는데 그 이후로 쭉쭉쭉 올랐죠. 네, 진짜 이게 미친 듯이 이게 막 올랐잖아요. 근데 아쉽게 저는 이걸 다 못 먹었어요. 한 21K? 20K가 좀 넘어갔을 때 이때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계속 오르길래 한 개는 남겨놔야겠다 하고 2개를 팔고 1개는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또 오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K나 25K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냥 25K 최근에 그래서 25K 왔을 때 그래도 줄 때 먹자 해서 2개를 더 사가지고 지금은 3개 정도 됐습니다. 3개 됐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저는 사실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기 뭐 31K까지 갔죠. 여기에 또 요때 또 저는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0.5개에서 1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요때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팔을 많이 하다가 이러다가 진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매도는 잘 안 하고 있어요. 현물 매도는 안 하고 뭐 선물만 거래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상태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가 사실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깨면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 반감기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여기를 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깰 수도 있고 못 깰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못 깨고 쭉 가면은 못 사고 올라가니까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 시드의 반 정도는 사고 반은 좀 남겨놔라. 그래서 좀 반반 전략으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 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솔직히 여기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요 정도 금액대면은 뭐 요 정도 금액대 제가 이번에 또 2개 정도 더 샀는데, 그러니까 요 현물 반과 현금 반 정도 있으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와주면 더 사고 안 와줘도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이 오르는 거니까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보면은 요즘에 블랙락이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큰 이슈이긴 하거든요. 블랙락 현물 ETF. 이게 제 생각에 내년 한 3, 4월 정도?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그러니까 2024년 한 4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밤 감기랑 맞물려 가지고 버프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아는 내러티브잖아요, 그쵸? 모두가 아는 내러티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어났다고 치죠. 일어났다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냥 만약에 비트코인이 나중에 향후에 1억 이상 될 거다라는 좀 확신이 있다면 지금 저렴할 때, 요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때 좀 많이 샀죠. 요때 좀 샀어요. 요때 숏으로 베팅하고 요때 바로는 안 샀어요. 당연히 저는 다이버전스 안 보면 안 들어가거든요. 네,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 요걸 보고 또 샀습니다. 되게 줍줍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때 줍줍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가 한 새벽 한 2시쯤 됐을 텐데, 이때 비트코인도 이때 뭐 0.5개인가 0.6개인가 더 사고, 그래서 3개 채우려고, 예, 좀 부족한 부분 나머지 다 채웠어요. 아, 이 정도면 되게 좋은 자리다.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현금이 일부 더 있으니까, 네, 일단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좀 샀고, 근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이때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좀만 기다렸다 살 걸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 솔직히 뭐 여기나 뭐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한 개 기준으로 뭐 한 3, 40만 원 차이거든요. 이게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니까. 아니 2천만 원짜리인데 3, 40만 원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네. 비트코인 3개 이때 샀고, 그리고 솔라나, 제가 산 거 따라 사지 마세요. 네, 왜 샀는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솔라나 100개, 150개 정도 샀구나. 하여튼 뭐 업비트에서는 100개 샀어요. 그 다음에 아발란체 502개인가? 네, 요 정도 요렇게 샀습니다. 산 이유를, 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네. 아발란체 차트부터, 네, 보여드릴게요. 특히 뭐 솔라나보다 아발란체 차트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사실 그 솔라나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발란체 차트는 너무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아발란체 차트거든요. 되게 현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점을 뭐 한 148불? 네, 한 148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찍었다가, 예, 요때가 21년 뭐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쳐다도 볼 수 없는, 네, 그런 가격이고, 여기에서, 예, 쭉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찍은 다음에 역사적 저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한 1억 불 정도 락업이 풀린대요. 락업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상장할 때 너한테 뭐 1억어치 줄 테니까 그거 나중에 대신에 3년 동안 팔지 마라, 뭐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난 거죠. 못 파는. 뭐 우리로 치면은 부동산 전매 제한 있잖아요. 아파트 뭐 부동산 전매 제한, 요런 게 걸렸던 건데, 이제 이게 풀린 거예요. 이거 풀리면은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팔잖아요, 그쵸? 그럼 파는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락업 해제 이슈가 있어서 이게 8월 26일인가 그렇거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때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저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락하면 하락에 대한 뉴스가 붙을 뿐이고, 상승하면 상승에 대한 뉴스를 나중에 막 전문가들이 이유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뉴스가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는 잘 믿지 않고 그저 이렇게 차트를 좀 많이 봅니다. 그게 코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뉴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실적이 없죠. 오로지 심리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차트로만 거래하기에는 코인이 주식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주식의 차트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실적이 완전 망가졌어. 그럼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다. 아발란체는 지금 뭐 거의 역사적 저점 근처고, 역사적 저점 근처이면서 차트가 너무 예뻤어요. 네, 제가 매수한 시점이 아까 그때랑 같은 시간이에요. 네, 제가 차트 이거저거 보다가 샀는데 요 시점에 샀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이제 다 아시죠? 상승 다이버전스 딱 걸린 거 보이시죠? 상승 다이버전스도 되게 예쁘게 걸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과감히 샀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한 번 떨어졌죠. 근데 워낙에 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꽤 떨어졌는데 거의 안 떨어졌어요. 요때가 9.75고 요때 9.7. 뭐 코딱지만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때 샀는데 아주 잘 샀죠. 그리고 뭐 잠깐 떨어졌다 말아 올려서 그 이후로 이렇게 뭐 상승을 했거든요.
네, 꽤 많이 올랐죠.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어찌됐든 이 차트 모양이 너무 예뻐서 한 502개 샀습니다. 왜 502개냐? 뭐 그냥 500개 샀는데 좀 아쉬워갖고 2개 더 샀어요. 그래서 502개를 샀습니다. 1000개 살까도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알트 살 때가 아니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지 알트를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차트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참아요. 네, 그래서 샀습니다. 못 참고 샀어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좀 오르게 되면 그냥 이건 좀 홀드의 영역으로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워낙 싸게 샀으니까 제가 한 13,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아발란체. 네, 요때에는 뭐 한 15만 원 정도 됐을 텐데 10배 정도 올라주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안 오르면 말고 뭐 한 이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말고. 네, 그리고 솔라나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알트 추천 아닙니다. 네, 알트 지금 살 때 아니에요. 살 거면 비트코인 사세요. 솔라나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코인이죠.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솔라나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제가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고 잔금을 요때 팔아갖고 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샀을 때가 한 여기 부근이거든요. 네, 한 22불 막 요때 샀다가 여기로 한 12배 정도 수익을 얻었죠. 네, 진짜 솔라나는 저한테 되게 은인입니다. 큰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때 한 400만 원에 사서 한 4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네, 이거 뭐 너무 고마운 코인이죠. 저한테 있어서. 루나도 저한테 큰 기쁨을 안겨줬었는데 루나는 큰 아픔도 줬죠. 그래서 루나는 쌤쌤인데 솔라나는 저한테 기쁨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얘는 비쌀 때 260불까지 찍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한 20토막 났었어요. 근데 솔라나가 샘 뱅크맨 프리드 그 뽀글이 머리 있잖아요. 그 나쁜 놈의 새끼. 그 놈이 이렇게 망하면서 솔라나를 엄청 던져가지고 제일 저점에 7불까지 떨어졌네요. 와, 8불?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이때가 저점인 것 같으니까 8불까지 떨어졌었네요. 여기 저점 위에 보시면 보입니다. 얼러트 밑에 저기 저점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때 못 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이제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좀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FTX에서 솔라나를 엄청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FTX의 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이든이랑 친하다. 바이든 선거 자금 많이 내줬다. 이래서 바이든이 당선돼가지고 저도 기대를 좀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망했죠. 완전 망했죠. 뭐 오늘 뉴스 나왔던데 깜빵에서 물하고 빵만 먹고 있다고 비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비건 식당이 뭐 교도소에서 제공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때 못 산 게 뭐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무슨 솔라나는 증권이다 뭐 이런 거 이슈 터졌었잖아요. 이때 쭉 빠진 거 보이시죠? 요때 한 12불까지 빠졌어요. 요때 보고 이건 그래도 기회일 수 있겠다 하고 좀 샀었는데 저는 너무 발목매도했죠. 한 14불에 사가지고 18불쯤 팔았거든요. 그래도 적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귀여워 보이지만 한 2-30% 수익 난 거거든요. 일주일 만에 20에서 30% 수익 낸 거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그쵸? 솔직히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네, 32불까지 갔었잖아요. 그쵸? 14불에서 32불이면은 거짓말 약간 보태가지고 뭐 한 150%? 네, 요 정도 수익이니까 엄청난 수익이 한 2주 만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다 먹진 못하고 요 정도 먹고 또 다시 빠지는 걸 보고 참기 어려운 아름다운 상다를 만들어 주길래 아까 그 자리입니다. 네, 다 같은 때에 상다가 떴어요. 네. 비슷비슷할 때 보통 뜨니까 보시면 여기도 상다가 너무 예쁘게 떠가지고 이 정도면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다를 보고 이거 되게 예쁜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샀었는데 빠졌죠. 네, 쭉 빠져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 솔라나 한 150개 정도 한국에서 100개 뭐 외국에서 한 50개 해서 150개 정도 네, 샀습니다. 지금 들고 있고요. 나름 저점에 샀어요. 한 20불 정도에 샀고 지금 21불 좀 넘었으니까 10%는 안 될 것 같고 뭐 수익이 뭐 일부 좀 났습니다. 뭐 지금 팔 건 아니고 솔라나도 뭐 제 자식 같은 녀석이니까 좀 오래 가져가려고 합니다. 150개 정도면 뭐 큰 돈 아니니까
그냥 좀 불장이 오면 그때까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아발란체랑 솔라나는 나름 좋은 가격에 샀으니까 좀 오래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 따라서 사진 마세요. 알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고 싶으면 지금 시즌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볼게요. 이게 BTC.D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불장이 올 때 이게 대단히 이게 높아집니다. 불장이 올 때는 일단 이게 한번 높아져야 돼요. 되게 크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불장이 옵니다. 이때 완전 불장이 21년 초에부터 있었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혼자 막 쏘는 거예요. 이때 50%대에서 무려 74%? 70한4% 정도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린 게 아니라 이때가 알트장이 온 거예요. 알트코인은 요럴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트는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진짜 알트가 정말 코딱지만큼이에요. 보시면 제가 그 업비트 계정 좀 보여드릴게요. 해외 계정에 또 있는데 그냥 일단 업비트 계정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투자 자산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이 71.9%, 71.6%, 그러니까 한국 돈이죠. KR1이 한 20%. 뭐 제가 뭐 또 현금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 비중 중에서 뭐랄까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미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큼 사는지는 6%, 2%뭐 진짜 되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재미삼아 저점에 사면은 나중에 뭐 수익률 500%, 600%, 막 1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 그냥 퍼센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 거고 퍼센트 높게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산 거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제가 수익률 자위하기 위해서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건 사야지 하고 사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업비트에서 사면 되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락을 크게 했을 때 저는 주로 사거든요. 하락을 크게 하면 아쉽게도 프리미엄이 되게 높아져요. 지금도 프리미엄이 한 2%대죠. 새벽에 막 상승했을 때, 오늘 새벽에 상승했을 때 한 1%대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0. 몇 프로 잠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지금 높을 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도 좀 그래 좀 떨어졌네. 달러하고 프리미엄이 높을 때 사가지고 싼 가격에 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 정도면 사도 되겠다 싶어서 사긴 했습니다. 유학을 좀 미리미리 보내놔야 돼요. 뭐 바이낸스나 비트겟 같은데 미리미리 좀 보내놔야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다. 그럼 요때 사고 싶잖아요. 근데 업비트에서 사잖아요. 업비트에서는 가격이 여기까지 안 빠져요. 원래 조금 높다가 여기까지 빠져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더 싼 가격이긴 한데 프리미엄이 뭐 한 4%에서 6%까지 끼거든요. 이때 뭐 4%에서 6%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에 4%만 해도 1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유학을 보내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1% 이하가 되면 이렇게 좀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학을 못 보냈어요. 네, 똘똘하게 유학을 보내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옵니다. 달러 떨어지고 좀 김프 떨어져 놨을 때 그때 또 현금을 또 원화를 보내놓으면 되니까. 보시면 요때 뭐 알트가 요때 높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최근에 비트코인 막 올라갔을 때 52%까지 찍었다가 또 조금 떨어졌죠. 근데 여기까지 찍어야 돼요. 네, 한 70%까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장이 오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뭐 비트코인 1억 이상 되는 불장이 오려면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소한 한 70% 인근까지 놔야 돼요. 70%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한 65%? 네, 요 정도는 와야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런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알트 사는 거는 자제하세요. 저도 진짜 조금이잖아요. 극히 미미한 비중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코인에서도 한 10%도 안 돼. 그냥 재미삼아 사본 거예요, 정말로. 그냥 너무 차트가 예뻐가지고 재미삼아 사본 거일 뿐이고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만 사세요. 왜 자꾸 비트코인만 사라고 하냐?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더 많이 오르지 않냐? 맞긴 한데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도
알트는 또 미친 듯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산다. 네, 현물 같은 경우는 선물은 다른 얘기니까. 그리고 그 알트코인은 불장이 오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극에 달았을 때 최소한 한 60% 이상, 제 예상에 한 65%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게 내년 말이나 2025년쯤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한 2개 정도 더 사서 5개 만들 생각이고 내년에도 한 5개 정도 더 사가지고 10개 정도 보유할 생각이에요. 불장이 오기 전까지.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뭐 많이 살까 뭐 생각도 했는데 너무 또 비트코인에 올인하면 네, 삶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뭐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